이번 주도 코스피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처음 보는 상황 같지만 사실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100년 동안 무조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돈이 몰리는 방식도, 무너지는 순서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항상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구간에서 사고, 같은 구간에서 후회합니다. 역사를 알면 이 반복 구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뉴스 속 장면이 과거의 어느 지점과 겹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아는 순간 투자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시기에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이야기처럼 풀어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딱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지금 내 불안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둘째, 역사 속 사람들도 우리와 완전히 똑같았다는 증거. 셋째, 앞으로 시장이 미쳐가기 전에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지 보는 눈입니다. 이 3가지만 가져가셔도 앞으로 투자 뉴스 볼 때 흔들리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거품, 그러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튀어오르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바보들이나 당한 거지. 그런데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게도 그때 사람들 생각이 지금 우리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1937년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튤립 알뿌리 하나, 이름도 어려운 품종이 있었는데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알뿌리 하나 가격이 당시 돈으로 1200길더까지 올라갑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 시절 암스테르담 운하 옆에 있는 고급 저택 한 채가 약 5000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꽃뿌리 하나가 집 한 채보다 비쌌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데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돈 버는 걸 봤거든요. 1720년 영국에서는 남해 회사라는 회사 주가가 6개월 만에 뱀크펠 파운드에서 1000파운드로 뛰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치면 반년 만에 8배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도 커피숍에서, 술집에서, 마차 안에서 주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국가가 밀어준다.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이작 뉴턴. 중력 발견한 그 뉴턴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죠. 그 뉴턴조차 이 열풍에 뛰어들었다가 남해 회사 폭락으로 지금 돈으로 대략 40억에서 50억 원쯤 되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똑똑함이 면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는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프랑스 정부 빚을 해결해 보겠다고 존 로라는 사람이 나서서 실제로 돈 버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주식 가격을 떠받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라가 직접 돈 풀어서 주가 올린 겁니다. 역사상 거의 최초의 국가 주도 거품이었죠. 결과는 당연히 붕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옵니다. 다우지수라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약 90% 가까이 빠졌습니다. 계좌가 10개 중 9개가 사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입니다. 젊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야 본전을 본 겁니다. 그 직전에 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큰 부자였던 조셉 케네디가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소년에게 요즘 무슨 주식 사야 해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케네디는 모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정보가 길바닥까지 내려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만 알던 이야기를 모두가 아는 순간 상승의 연료는 거의 다 타버린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2000년대에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인터넷 회사라면 뭐든 오른다는
닷컴 버블 시기 패츠닷컴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강아지 사료 팔던 회사인데 돈은 못 벌고 광고만 수백만 달러씩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폭등했고 상장한 지 9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말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인터넷이잖아.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 시장 전체는 이 2000년에 찍은 최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의 광기 비용이 15년의 시간으로 청구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튤립이든 주식이든 인터넷이든 그 중심에는 사기꾼이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집, 더 안정적인 노후, 자식 교육비, 남들만큼은 살고 싶다는 아주 평범한 소망. 그 소망이 한꺼번에 돈이라는 기름을 만나 불이 붙으면 인간은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게 오늘 기파트의 핵심입니다. 역사 속 광기는 특별한 악당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살고 뒤처지기 싫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이 폭발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 이 조급함, 이 묘한 기대감 역시 그 긴 역사 속 수많은 장면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광기가 보통 짧고 굵게 터졌습니다. 불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와르르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분명 돈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찾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미친 듯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들 한 발씩 멈춰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맞아? 혹시 나만 속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은 뭐래?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에는 주식 가격이 종이 테이프에 찍혀서 기차처럼 느리게 전달됐습니다. 뉴욕에서 가격이 바뀌면 다른 도시는 한참 뒤에 알았죠.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거래소가 머리카락 굵기에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돼 있고 가격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1초 정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도 아닙니다. 정보가 번개처럼 퍼지니 소문도 번개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의심합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 데이터를 보면 재무제표 보는 법,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같은 단어 검색량이 2010년대 초반보다 지금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 성적표 같은 거고 공포지수는 시장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애널리스트나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미 투자자들도 밤에 누워서 검색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무슨 안 좋은 뉴스 한 줄만 나와도 사람들은 바로 겁을 먹고 공포지수라는 숫자가 튀어오릅니다. 과거 같으면 에이 괜찮아 하고 넘어갈 일을 지금은 다 같이 움찔하며 방어부터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존재가 끼어듭니다. 유튜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금융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많은 나라에서 신문이나 TV 경제 뉴스보다 큽니다. 어떤 종목이 오르면 10분 안에 이거 거품입니다 라는 영상이 뜨고 또 다른 채널에서는 반박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걸 동시에 봅니다. 예전처럼 한 신문, 한 방송만 믿고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계속 부딪히면서 불이 붙을 듯 말 듯 계속 연기만 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절반 이상을 움직입니다. 미국 주식 거래의 약 60%에서 많게는 70% 넘는 비중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이 흥분해서 사자라고 외칠 때 오히려 기계적으로 눌러버립니다. 조금 판다고 너무 올랐으니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얼음물을 한 컵씩 끼얹는 느낌입니다. 불이 확 붙지 못하게 식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답답해집니다. 돈은 분명 풀렸다는데
왜 나는 아직 못 벌지?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불리는 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무서워서 잠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대한 돈 창고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이 MMF에 쌓인 돈이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몇몇 나라의 1년 예산보다 큰 돈이 그냥 대기 중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젠간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앙은행들은 2020년 이후 팬데믹을 막겠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M2라고 부르는 통화량,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이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물은 이미 댐 뒤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둑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보가 너무 빨라져서 모두가 계속 서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똑똑해졌고 쉽게 속지 않게 되었고 전문가 흉내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기는 예전처럼 단숨에 폭발하지 못합니다. 대신 에너지가 계속 쌓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 뒤에 물이 차오르듯.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부 압력은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광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늦춰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연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움직일 때는 예전보다 훨씬 큰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위일지 아래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무섭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비트코인 ETF에 돈이 몰린다, AI 주식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기관들이 태도를 바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곧 폭락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안 사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사자니 꼭지일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전 파트에서는 딱 3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째, 왜 끝까지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지. 둘째, 그 순간의 시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지. 셋째, 왜 그 장면이 역사적으로 항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는지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뉴스가 흥분할수록 오히려 한 번 더 숨 고르게 됩니다. 자, 이제 둑이 터지는 순간 이야기입니다. 기와승에서 봤듯이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졌고 의심도 많아졌고 그래서 돈은 쌓였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에서는 항상 이 의심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반대로 시장은 가장 폭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 가격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최근의 변화를 하나 봐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던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JPM 코인이라는 자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이티아, 이름도 IBIT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출시 7주 만에 돈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3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 욕하던 기관들까지 저렇게 나서면 내가 틀린 거 아냐? 여기서 인간의 뇌가 작동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돈 버는 장면을 볼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마약을 맞았을 때와 비슷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 이름이 측좌핵인데 쉽게 말하면 나도 저걸 가져야 해 라는 버튼입니다. 이게 켜지면 논리, 재무제표, 리스크 관리 같은 건 뒤로 밀립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군중 심리의 가속 장치입니다. 2021년 게임스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 망한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습니다. 이걸 공매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오르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보름 만에 약 16배, 그러니까 1,600% 넘게 폭등합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패배하며 되사야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상승의 연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생각합니다. 저렇게 오를 수 있으면 이번엔 진짜 다른 거 아닐까?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회사들이 거의 돈을 못 벌었습니다. 트래픽, 방문자 수, 굿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대표 기업 엔비디아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매출이 약 260% 성장해서 연 매출이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이건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현금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이번엔 실적이 있잖아. 여기에 또 하나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세대 간 자산 이동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세룰리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던 부의 약 84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경 원 정도가 젊은 세대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젊은 세대가 예금보다 주식,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훨씬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즉, 앞으로 들어올 돈의 성격 자체가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잠도 안 잡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95일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시장이 닫히고 사람들도 자고 그 사이에 열기가 식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에도 가격이 튀고 알림이 울리고 포모, 즉 나만 놓칠까봐 두려운 감정이 쉬지 않고 자극됩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폐 가치입니다. 미국에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을 M2라고 부르는데 2020년 초 약 15조 달러에서 2022년에는 21조 달러 정도로 불었습니다. 2년 만에 4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말은 돈의 희소성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자리 잡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산 중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봅니다. 역사적으로 현금 비중이 4% 아래로 떨어지면 그 시점을 최후의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결국 현금을 다 써서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의심론자들까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전 파트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관들이 태도를 바꾸고 뇌는 타인의 수익을 마약처럼 받아들이고 공매도 세력의 패배가 상승을 가속하고 실적 있는 기업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젊은 세대의 거대한 돈이 대기하고 24시간 시장이 이성을 지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현금을 포기합니다. 의심이 길어질수록 내가 틀렸을 때의 비용이 커지고 그 공포가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정보로 똑똑해졌다고 믿었던 인간은 결국 나만 가난해질 수는 없다는 본능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역사상 항상 가장 화려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불꽃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머릿속에 딱 박히게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정보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의심하게 됐고 그래서 광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 둘째, 그 지연된 시간 동안 돈은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고 시장은 불 붙을 듯 말 듯 내부 압력만 커졌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탐욕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나만 가난해질 수 없다는 본능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든다. 기관이 태세를 바꾸고 뇌는 타인의 수익을 마약처럼 받아들이고
공매도 패배가 폭등 연료가 되고 실적이 명분을 주고 24시간 시장이 이성적 냉각을 없애고 통화량 폭증이 현금 공포를 키우고 결국 현금 비중이 바닥나는 최후의 항복이 온다. 요약 정리하면 광기의 점화 장치는 확신이 아니라 항복이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결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섭도록 웅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한 결말은 과거의 버블, 튤립이나 닷컴 같은 옛날식 폭죽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대형 사이클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번에는 관객 수가 다릅니다. GSM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54억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개미들이 동시에 하나의 자산을 보고 동시에 흥분하고 동시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예전 튤립 버블은 네덜란드 일부였고 닷컴 버블도 기본은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차트가 같은 영상으로 같은 감정으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마치 경기장 좌석이 몇만 석에서 54억 석으로 늘어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즉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조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이 커지고 있는데 비시즈는 2030년까지 이런 토큰화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16조 달러면 대충 2경 원대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유동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영역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벽이 무너지면서 돈이 갈 수 있는 길이 미친 듯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길이 넓어지면 홍수의 규모도 커집니다. 그런데 돈이 넓게 퍼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의 더 무서운 특징은 슈퍼쏠림입니다. 미국 S&P 500 안에서도 상위 7개 기업,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홀의 비중이 약 30%를 넘어서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해 보이는 몇 군데로 자본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심리는 똑같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확실해 보이는 곳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 수익 비율, 즉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냐를 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적정 범위가 대충 15배에서 5배 정도라는 감각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감각이 약해지고 TAM이라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TAM은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 얼마나 큰 파이를 먹을 수 있냐 같은 꿈의 크기를 숫자로 포장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 정복 가능성을 가격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여기부터 비싸다라고 말할 물리적 기준이 흐려집니다. 기준이 흐려진 시장에서 광기가 붙으면 가격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단지 심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닥에는 역대급 부채라는 추진체가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총합은 300조 달러를 넘었고 글로벌 GDP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빚이 많다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부채를 연료로 굴러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채 사이클이라는 건 항상 마지막에 한 번 크게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을 오래 참으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내뿜듯이 말이죠. 바로 그 마지막 분출이 우리가 마주할 광기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의 광기는 입소문 기반의 작은 폭발이었습니다. 소문이 천천히 퍼지고 돈도 천천히 붙고 그래서 폭발도 지역적이고 단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광기는 정보 때문에 억눌리고 저축됐습니다. 압축된 스프링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래서 터질 때는 더 빠르고 더 멀리 튑니다.
이게 지연된 광기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언제나 같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유튜브 댓글이든 회사 단톡방이든 다 같이 자산시장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는 논리가 비판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순간, 그때가 인류가 마주할 가장 거대한 사이클의 끝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결파트의 핵심 인사이트를 정확히 박아야 합니다. 정보가 광기를 늦추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똑똑해졌다고 믿는 그 시간 동안 광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저축됐고, 저축된 광기가 폭발하는 날, 세상은 우리가 알던 경제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대한 해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결파트를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시 요약을 머리에 박아드리겠습니다. 결파트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54억 명 규모의 동시 접속 인프라가 완성되면서 광기의 관객 수가 역사상 최대가 됐다. 둘째, 부동산과 예술품까지 조각처럼 사고 파는 자산 토큰화가 2030년 16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은 유동성의 한계를 무너뜨려 버블의 크기 자체를 키운다. 셋째, 그런데 돈이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S&P 500 상위 1%가 30%를 넘는 수준으로 집중되는 슈퍼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PER 같은 전통적 가치 기준이 약해지고 탐 같은 꿈의 크기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고점을 판단할 물리적 기준이 흐려지고 있다. 다섯째, 그 바닥에는 전 세계 부채 300조 달러, GDP의 3배라는 거대한 연료가 깔려 있어 마지막 분출이 더 거칠 수 있다. 여섯째, 정보 때문에 억눌려 저축된 광기는 과거보다 더 응축돼서 터질 때의 파괴력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일곱째,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항상 같아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번엔 다르다가 상식이 되는 날이 사이클의 끝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끌려다니는 단계가 아니라 군중이 왜 움직이는지 구조를 읽는 단계로 올라오신 겁니다. 남들이 감정에 휘둘릴 때 여러분은 이게 지금 항복 구간인지 찬양 구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 동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은 아직 의심의 두간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항복이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남겨주시면 그 의견들 기반으로 다음 편에서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